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울산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시내 경력 30년 차 됐고 해우신당이라고 시내 명패가 해우신당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일명 해우라고 부르고요. 네, 올해로 30년 차 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무녀 해우신당이 이번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입니다. 선생님께서 다큐를 촬영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신의 신명 모시고 이제 간 지가 이제 30년 주기가 돼서 여태까지 제가 해온 거를 기록에 남기고 싶은 마음에서 또 제 일상생활도 또 너무 이제 해우보살 해우 하면은 굿에만이 집중이 많이 돼 있어서 그래서 굿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점도 보고 집에서 뭐 있을 때는 제자들하고 얘기도 뭐 이래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또 남기고 보여드리고도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럼 해우신당의 삶 속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초여름의 어느 날 우리는 울산의 한 굿당으로 향했습니다. 굽이굽이 한참을 들어간 끝에야 나온 굿당. 이곳에선 어떤 굿이 펼쳐지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서 어떤 곳이 좀 열리나요? 오늘 이곳은요, 막내 아들이 어머니가 이제 노모가 이제 늦둥이를 낳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이 집에 산을 건드려 놓고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그래 뇌경색이 와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굿입니다. 아픈 어머니를 위해 망자의 넋을 달래는 천도굿을 의뢰했다는 아들. 소원 성취도 함께 기원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울산에서 하는 이번 굿은 특이하게도 강원도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강원도굿 보존회 회장이라고 저희가 전달 들었는데요. 네, 그럼 이번 천도굿도 네네. 강원도식으로 진행되나요? 예, 강원도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가 제갓집 주령도 이제 그쪽 강원도 쪽이고 산이 이제 시고 해서 이제 강원도 굿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해보려고 이제 오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 굿과 강원도 굿의 좀 다른 점이나 강원도 굿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강원도 굿 하면은 지화 꽃을 이제 지화를 이제 만들어서 지화를 올려놓고 이제 신도 앉으시는 자리가 있고 조상도 앉으시는 자리가 있고 꽃 한 봉 한 봉마다 이제 앉는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 꽃에 이제 오셔서 앉으셨다가 이제 조상님들은 극락을 또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극락 가실 적에 차지 대왕 각각 대왕에 매여 있거든요, 다들. 그럼 그 대왕님 전에 우리 자손이 아니면 우리 혈손이 이래 정성을 들여줘서 내가 증표로 이 꽃을 받아왔습니다 하고 그걸 바치고 극락에 들어갑니다. 본 굿이 진행될 때 해우신당이 말한 지화를 특히 눈여겨봐야겠네요. 또한 강원도 굿은 지리적 환경의 영향으로 황해도 이북굿과도 비슷한 면이 있으며 연불조와 선유령 무가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기대가 되는 해우신당의 조상 천도굿. 그녀를 돕기 위해 신제자들도 기꺼이 달려왔다고 하는데요. 해우신당 선생님과는 혹시 어떻게 인연을 좀 맺게 되셨나요? 제가 신을 받고 20일 정도 됐을 때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 찾아가라고 꿈에서 가르쳐 주시고 하셔가지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해우신당 선생님과는 혹시 어떻게 인연을 좀 맺게 되셨나요? 제일 처음에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신내림을 해주신 신어머니시죠. 끈끈한 연을 맺은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상차림도 완벽히 갖춰졌습니다. 무복과 무구도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데요. 어느 한 곳 빈틈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굿당 안뿐만이 아니라 바깥에도 굿상이 잘 차려져 있는데요. 이제 곧 굿이 시작되겠죠? 오늘 따로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때 머리가 아파요. 이 어머니가 일신이 이제 건강하시고
좋을 때는 우리 같은 신제자 아닌 제자였어요. 그래서 산에도 다 내가 비는 자리가 있었고 이거를 다 없애고 또 이 모시고 또 이렇게 자취를 지어서 모셔놨다가 또 없애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발병을 했거든요. 이제 벌전으로. 그래서 어머니를 풀 적에 그 이제 메인 거를 이제 푸는데 조상도 조상이지만은 이 신이 어머니가 이제 그 띄워놓고 나면은 이 신이 또 자석에 이제 또 많이 왕래를 해서 이걸 막아주는 게 이제 지금 제일 큰 관점이에요. 골치가 아프겠지만 부디 잘 매듭지어지길 바라면서 드디어 굿이 시작됩니다. 먼저 제자인 공주신당의 부정거리로 제청에 부정한 것을 깨끗이 가셔내는데요. 굿을 의뢰한 제가집에게 다가가 오색천을 찢어 몸 주위로 휘두르는 제자. 이 또한 부정을 걷어내는 행위입니다. 제가집은 정갈하게 앉아있는데요. 네, 혹시 어떻게 해오신당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아는 누나의 선생님이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의뢰하게 되셨나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뇌출혈을 쓰셨었는데 말도 마시고 걸음도 마시고 그냥 콕줄에 꼽아서 이제 음식을 콧줄만 들어가고 도둑 아예 못해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우신당에게 굿을 부탁한 제가집. 병상에 계신 어머님이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며 일러주는 대로 따르는데요. 물론 해우신당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곁에서 보신 해오신당 선생님은 좀 어떠한 무당 같으세요? 굿도 성심성의껏 하지만 인성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방방곡곡 어느 각각 가정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재면 재고 큰 행사면 행사를 하면 인지도가 엄청나게 좋아요. 베풀심도 많이 가지신 것 같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삼조공연합회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첫째는 인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 참 살아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굿은 이어집니다. 동서남북의 문을 열어야 신명이 더 빨리 오시겠죠. 산신문을 열듯이 해우신당은 용왕문을 여는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물론 제가집도 함께입니다. 오늘 어였던가 그래도 효자 충신이자 손이 세상 천지의 어머니 살리자고 치극으로 이래 비는데 어찌 안 도와주겠노. 뭐야 어였던가 모친녀래 아주 쌩쌩하게 이제는 마음이 아야 뜀박질하고 다닌다 소리는 못한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 말로 후유증이 좀 남지만은 그래도 일어나서 지가 물이라도 떠 먹어야 안 되겠나. 떠 죽어도 먹어야 안 되겠나. 이와같이 심중 소원 열어주고 말 못하는 네 가슴에 있는 이 심중 소원 내 열어주고 내 받들어주고 맞는 자치이시네 도와주마. 걱정하지 마라. 들고 절해라. 도와주신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시절에 지르리라 칠성나로 이번엔 흰색 장삼을 입고 한 손엔 흰색 부채를 쥔 해우신당이 무가를 부르는데요. 칠성을 맞이해 제가집을 위한 축원을 합니다. 어머니 하나 다 목숨 명자 살리자고 이정성이 이래 왔는데 어째 칠성님 내가 안 도와주고 안 받들어 주겠노. 아이고 우리 손지 어였든지 일취월장 시켜주고 마음 먹고 떠먹는 이 심중 소원 열어주고 이래 또 골치 아픈 거 해결해주면 되지. 일곱으로 칠성님네 살리와는데 사만 시주님네 거룩한 장단에 모시러가고 공수가 끝나고 다시금 의식은 격해지는데요. 길이가 긴 흰 천을 들고 자리에서 춤을 추는 해우신당.
이윽고 천의 끝을 제가제에게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밧줄 엮듯이 후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엮은 줄을 들고 자리에서 다시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춥니다. 골을 푸는 모습이 마치 사물놀이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닥에 다시 길게 펼쳐낸 흰 천. 해우신당이 제상에 올린 떡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높이 올려 사방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때 흰 천 위에는 미리 준비해둔 돈을 올리는데요. 다시 한참을 춤을 추는 해우신당. 다음으로 제자의 조상거리가 연행됩니다. 넉대를 잡고 눈물로 힘들게 조상의 말을 전하는데요. 약 먹더니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너희 엄마가 한 번씩 배가 많이 아프다 했대요. 아나니 못 들었나 했다. 그래서 이 배가 아팠다 이 엄마. 좀 엄마한테 다시 또 갖고 살지. 제가집은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시금 해우신당의 차례. 붉은 옷을 걸치고 머리엔 갓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요. 꽤나 익살스러워 보입니다. 그녀 또한 조상신을 청대하는데 선주야! 내 선지 어디 갔노? 선지야! 선주야! 아이고 입만 좋은 거 내 선주가 여있네. 아이고 할머니가 나이를 드시다 보니 눈도 멀었네. 니 누구? 뭐라? 뭘 도와줬고? 야야 뭘 도와줬고? 돈 벌고 싶고 어이야 뭐? 가족이 다 결혼했습니다. 뭐 가족이 베풀어 있어야지 뭐 가족을 뭐 도와줬더니 말 듣자지. 저 수원이 그래도 이제 이래 나를 공을 들여 주니 아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줘야 또 나를 안 찾겠나. 그죠? 아니 여보 오늘 이정성에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재물을 만들든 다 긁으러 가야 된다. 그렇죠. 우리 소지 불고 주려면 내가 재물을 불고 오는데 또 어디 가서 돈이 있는지 물러가봅시다. 이윽고 해우신당의 구성진 노래가 시작됩니다.
알겠지? 오늘날에 이래 와서 재물 녹차도 내가 불거주고 예. 먹을 녹도 주고 그렇죠. 어였는지 우리 효자 출신 예. 세상 지고 모친 명예명수 입고 자꾸 이정성 드리는데 손지야 고맙다. 예. 뭐야 오늘날에 이정성에 천금도 사고 만금도 사고 너가 어마이 명사고 아주 9~10월달 가기 전에 아주 모든 일이 정리가 되고 새로 새 무대에 돈 실어서 아주 받들어 주고 내 엿들어 거주마 걱정 의심하지 마라. 왔는 자치 이 시대 받들어주고 왔는 자치 이 시대 도와주마 걱정 의심하지 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린 정성. 신령님 잘 받으셨나 떡시루로 사슬을 세웁니다. 8~9월 수전에는 어진풍 하나 막아준다마는 부디 조심시켜라. 아주 고구비가 넘어가야지 산다 소리가나. 자, 받아. 들어올리세요. 당부와도 같은 공수를 마치고 이번엔 다른 복색으로 갈아입은 해우신다. 양손에 쥔 신칼을 얼굴에 대보이다가 제가집의 몸주위로도 휘두르며 액을 쫓아냅니다. 흑색의 천으로 골을 풀며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풀리기를 기원하는데요. 이로 인해 막힌 통로가 활짝 열렸으면 합니다. 안 좋은 것들은 다 물러나고 좋은 것들만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우신당이 대신 빌어주는데요. 굿이 시작되고 꽤 시간이 흘렀지만 해우신당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제가집에게 깃발을 뽑아보게 기륭을 판단하고 계속해서 신명나는 무가와 춤으로 구판을 장악하는 해우신당.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하루를 꼬박 들여 굿을 치렀습니다. 함께한 제가집은 과연 만족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는데 네, 지켜보신 소감이 좀 어떻게 되세요? 솔직하게 좀 마음이 편해졌고요. 가족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주신 네. 저희 해우신당 선생님께 한 말씀 해주시면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구슬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어떻게 오늘 굿은 좀 잘 마치셨나요? 뭐 처음에는 사실 걱정 아닌 걱정도 많았고 변수가 항상 일을 해보면 변수가 많으니까 근데 뭐 나름 잘 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가는 제갓집도 오늘 기분 좋게 또 이래 가는 모습 보니까 또 마음이 좋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네네. 제일 만족스러웠던 것. 오늘요? 네. 뭐 역시 굿에 대해서 맥락을 잡아가고 또 그 집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 찾아낼 때 제가 했지만 좀 대견하다. 할아버지 감사하다. 뭐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오늘 굿이 다 끝나셨는데 네. 굿이 끝났는데 뭐 하실 예정이 또 있으신가요? 오늘요? 네. 짐 싸고 이제는 집에 가서 좀 쉬어야죠. 계속 강행군을 해갖고. 성공적으로 굿을 끝내고 나니 어느덧 저녁.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난번 조상 천도굿이 열린 날에서 2주 정도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해우신당의 신당을 방문했습니다. 평소 매우 바쁜 그녀가 겨우 시간을 냈는데요. 지난날 굿당에서 다 하지 못한 해우신당의 이야기를 오늘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마라도도 갔다 왔고 막 바쁘게 지냈어요. 마라톤은 왜 가셨나요?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가 지금 많이 이제 잠을 안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통성 기도회 해서 이제 가서 이제 굿도 한 판 했고 마라도에서 이제 기도를 목적으로 갔다 왔죠. 강원도 굿 보존회 네, 그 네. 선생님께서 어떻게 회장이 되신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이 보존회를 만드신 건가요? 아니에요. 강원도국 보존회의 일대 회장님은 따로 계셨고 저는 이제 뭐 단계 올라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대로 회장을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뭐 이제 이래 해라 이래 갖고 이제 하게 됐고요. 올바른 강원도 굿을 전승하고 또 보존하기 위해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강원도 굿 보존회. 지속적으로 전통 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강원도 굿 보존회는 네. 혹시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있나요? 항상 우리 강원도급 보존회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삼조고 연합회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삼조고 연합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좀 행사가 많이 줄였는데 행사를 이제 많이 합니다.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은 토속 신앙에 대해서 재래 의식 이게 행사인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고 이제 봐야 아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강원도급 보존회는 안 빠지고 항상 가서 진짜 앞을 서서 우리 회원들 모두 같이 이래 무대에 열심히 이래 따라다니면서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강원도 굿이 뭐야 이러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랬을 때는 기본 장단부터 해서 기본 발 뛰는 것부터 목 쓰는 거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루씩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강원도가 아닌 이 울산에 신당을 차리신 이유가 뭔가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강릉에서 이제 있다가 강원도 굿에 대해서만큼은 또 좀 열려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굿 하시는 분들이 활동하기에도 참 좋고 그리고 제자분들도 많이 호응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이 맞으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산에 자리 잡게 된 거는 그래서 내려오게 됐고 뭐 이참 저참 여러 가지 연유로 울산에 자리 잡게 된 해우신당. 듣다 보니 해우신당이 어떻게 신의 길을 걷게 됐는지도 궁금해졌는데요. 3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길을 혹시 어떻게 좀 오게 되셨나요? 그 이제 제가 23살에 이제 신을 모시게 됐는데 뭐 살아온 인생이 계속 아팠어. 그 전에는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
아프면 계속 아프면 되는데 그냥 변화무쌍한 거라 남보기에 딱 꾀병인 것처럼 누우면 며칠씩 못 일어나고 병원에 가면 뭐 이유는 없고 그 7살 때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말을 못하고 걷지를 못하고 막 이래서 그때부터 아마 이 무속하고 인연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신 받았을 때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싸늘했지. 왜냐 요즘하고 또 그때하고는 세태가 좀 많이 틀려. 그 무당을 보는 시각도 틀리고 무당이다 하면 1차적으로 우리 집에서는 결혼은 못 한다. 시집을 못 간다. 그리고 무당이 있는 게 집안 창피하니까 일가 친척들하고도 왕래를 못하게 했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3년을 안 받고 이제 내가 이제 할머니 손에서 컸거든. 그러니까 할머니는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그랬던 걸 아니까 그래 그런 거를 우리 할머니는 봐왔기 때문에 네가 뭐를 하든 나쁜 짓만 안 하면 되고 살면 되지.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인정을 해주셨고 아무도 그런 게 없었지. 차가운 시선 속에서 한창 꽃다울 나이에 받은 신. 그로부터 3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길 가시면서 힘들었던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우 힘든 거야 많지 수도 없지.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들었다. 이 길도 나하고의 싸움이고 내가 뭐 제일 힘든 거지. 왜냐 우리 이제 강원도 곳을 이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거리가 12거리가 있어도 그 거리 구시 내용이 다 틀려. 문서가 많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단 먼저 다 애워야 되니까. 그 애울 때도 그렇고 구슬을 막 내가 할 때도 그렇고 거기에 미쳐야 되니까. 그래야 뭐 내게 나오고 이제 하지. 그런 부분 이런 건 습득하고 했던. 그러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너 시작해 볼래 그러면 나는 못할 것 같아. 지금은 알고는 너무 진짜 열심히 나 서울대학도 갔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신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 없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되지.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덧 오후가 되자 신당에 손님들이 찾아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어이. 어서 와. 어이, 같이들 모여왔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와. 저 들어가. 예. 맞습니다. 손님들은 바로 해우신당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굿당에서 봤던 얼굴도 있네요. 이들은 강원도 굿보존의 회원들이기도 하다는데요. 요번에 우리 삼조구에서 울릉도 네. 가기로 해서 7월 22일 날 아까 공지 봤지? 네, 너희들. 네. 7월 22일 날부터 2박 3일 울릉도를 가는데 가서 아마 또 우리가 굿을 할 거야. 알겠습니다. 한복 무슨 색깔로 준비를 할까요? 맨날 이제 노란 거 하지 말고 이제 그 노란 거밖에 엄주한다. 초록색으로. 응. 네. 그래갖고 네. 틈틈이 어떻게 공부들 하고 있나 어쩌나. 많이 했나? 조금씩 하고. 엄마가 숙제 내준 건 안 하나? 쓰고 있습니다. 응, 하고 있나? 선생님 네. 혹시 평소에 제자분들하고도 이렇게 강원도 보존의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많이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나요? 엄마를 만나면서 네. 그리고 제가 또 강원도 굿을 배우고 싶었고요. 그리고 엄마가 또 강원도 굿 보존의 회장이시고 정말 이름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밑에서 정말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존의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시고 이렇게 의논도 하시잖아요. 네. 네,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제자분들이 좀 제일 기특할 때가 좀 언제신가요?
항상 좀 이제 기특한 면도 있고 또 미안한 면도 있는 게 어디 이제 기도회를 간다든지 대외적인 자리에 나갔을 때는 이제 엄마 나 세워주려고 하는 것도 제가 있겠지만 항상 많이 움직이죠. 물건도 많이 버쩍버쩍 뭐 이렇게 세상 약한 아들이 물건도 막 버쩍버쩍 들고 다니고 무대에 뭐 설치하는데도 지들이 앞장서서 하고 제가 어디 가서 좀 얼굴이 많이 살죠. 우리 이 애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급 보존의 임원들 또 뭐 회원들 또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좀 잘해요. 제가 복이 많아가. 자신을 잘 따라주는 제자들이 그저 고맙고 미안한 해우신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만큼 그녀가 좋은 신어머니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따르는 거겠죠. 복이 많아 곁에 좋은 사람들을 두었다는 해우신당. 제자들은 그런 해우신당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해우신당 선생님은 어떤 신어머니신가요? 저에게는 조금 신세계 같으신 분이세요. 이제 제가 많이 아팠을 때 안 아프게도 해주시고 안 슬프게도 해주시고 기쁘게도 해주시고 그런 분이시죠. 정말 정도로 그러시고 진짜 무속인으로서 거짓도 없으시고. 저는 조금 무서운 신엄마인데 그래도 좋으신 분이죠. 저를 알게 해주셨으니까. 신어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세요? 구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행사에 올라가실 때나 구판에서나 이거 하시는 모습을 보면 진짜 열심히 하시는 모습. 굿을 하시고 이제 나라 일도 하실 때 보면은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시면서 이제 박수를 칠 때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표정을 보면은 그때 정말 이제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막 나라 굿하시고 많은 분들께 박수도 많이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뿌듯하고 네, 자랑스럽죠. 제자들이 돌아간 후 신당 안에서는 손님 점사가 한창입니다. 해우신당이 점사를 볼 땐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내가 뭐라 그랬어. 네 처음 왔을 때부터 너 신이다 해도 일단 니한테 씌여 있는 그것들만 빼내고 나면은 괜찮다 해보니 괜찮았잖아. 네, 괜찮았어. 그 신 안 받고도 괜찮잖아. 뭐 신은 아무나 하냐. 그렇죠. 신이 팔자에 있는 거는 명을 주는 신도 신이고 재수 열어주는 신도 신이고 우리처럼 이래 무당하는 것도 신이고 네 같은 게 신 줄은 있지만 네 그 집에 또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 네.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니는 그것만 띠내고 공들여 가면서 살면 된다 했잖아. 근데 눈물 날 것 같아요. 울어도 돼. 울어도 돼. 그리고 넌 신 안 해도 돼. 잘 살면 되지. 살 좀 더 빼고 네. 시집 좋은 데 가고. 네. 저희 해우신당 선생님하고 어떻게 좀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밤마다 술을 먹었어요. 항상 소주 2병 뭐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진짜 부엌에 들어간 적도 많았고 죽으려고 혹시나 이제 하는 마음에 찾아오게 됐는데 그냥 뭐 믿져야 본전이라고 일을 했죠. 하고 퇴마도 했어요. 네, 퇴마도 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느꼈어요. 저 아닌 이제 누가 있다는 걸. 그러고 일을 하고 나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제 술도 입에도 안 대고 전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생각도 그렇고 저녁에도 이제 뭐 그런 잡생각들 이런 것도 전혀 안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연이 오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고민 때문에 상담을 좀 하셨나요? 직업적인 것도 고민이었지만 이제 신을 받아야 된다, 모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확실한 답변을 좀 얻고자 찾아뵀습니다. 속이 좀 편해지셨나요? 편해졌어요, 많이. 항상 올 때마다 편해져요, 결론은. 편해지고 해결도
되도록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노력을 해야지 좀. 제일 그 신부분 마음을 편하게 했던 말이 혹시 어떤 말이셨을까요? 안 받아도 된다. 신 안 받아도 된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손님이나 기억에 남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종갓집 이제 종부죠. 그러니까 제일 큰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13년을 자식을 못 놓는 거야. 그래가 별짓을 다 했겠죠. 그런 이제 종갓집의 종부인데 그래서 별짓을 다 해보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시어머니하고 그 이제 신랑 되는 사람하고 여자를 데려와서 집에 데려오고 시어머니하고 합작을 해서 며느리를 막 때리고 이제 맞다가 겁이 나니까 진짜 이 쓰레빠바람에 그냥 나온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돈도 없겠지. 뭐 그래서 우리 집에 점을 보러 이제 들어왔더라고. 뭐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죽고 싶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앉아서 우는 거야. 당신이 지금 죽으러는 아니다. 살아봐라. 좋은 세상이 있을 것이다. 이게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거야. 이래가 그래가 취직을 내가 연결을 해줬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는 집 식당에다가 취직을 이제 시켜주고 2년이 돼서 이제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네 남자가 올해 들어오겠다. 결혼을 하겠네.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냐 이거라. 지는 거기에 이제 트라우마가 너무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 아파트를 짓는데 현장 소장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때도 강릉인데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고 내려와 있었잖아. 밥을 대먹은 거야 그 집에서 그 식당에서. 근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진짜 좀 정분이 나서 우리 집에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 결혼을 뭐 한다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자식도 못 낳고 이래서 나는 결혼을 뭐 합니다. 이러니 자식이 없어도 된다. 그래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오야 내가 그럼 너 자식 낳게 해줄게. 그럼 됐나? 잘 살 수 있나? 이래갖고는 서울에 이제 걔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가갖고 살면서 딸을 낳은 거야. 그래 아직까지도 딸 둘 낳았다. 그러고 나서 딸을 또 하나 낳고 아들은 못 낳았어. 딸 둘 낳고 근데 아직까지도 잘 살고 있어. 사람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꾸준히 찾아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이 아니겠나. 신 때문에. 신 아니면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원칙이 뭐냐면 신도들도 그렇고 우리 제자들도 그렇고 항상 원칙으로 가는 게 신 아닐 것 같으면 너하고 나하고 볼 일도 없고 신으로 인해서 맺어진 인연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인간의 정적으로 다가가다 보면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아. 어떤 점이 좀 해오신다 선생님이 좀 특별했나요? 겉과 속이 다르시지 않은 분이라는 그런 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진 다 이제 돈, 뭐 뭘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냥 굳이 꼭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냥 스스로 이제 저를 좀 달래가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 같았어요. 점사를 볼 때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있죠.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원칙적인 거. 변칙으로 아무리 이 사람이 나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을 좀 안 좋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싸들고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안 해줘야 되는 건 안 해줘야 되는 거. 그런 원칙이 있지. 대쪽 같은 성정으로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해우신당. 그렇기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그녀를 찾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가고 손님도 가고 고요해진 신당에서 해우신당은 홀로 옥수 그릇을 닦는데요. 구슬하거나 점사를 보는 모습만 눈에 담다가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릇 하나도 정성 들여서 깨끗하게 닦는 그녀. 뭐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옥수 그릇 닦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옥수 그릇 닦고 나머지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청소 이제 그릇 닦아서 청소 올리고 그 기도 좀 하려 그래요. 집에 있을 때. 그러면 기도는 선생님 신당에서만 하시나요? 아, 아니죠. 뭐 이제 기도처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또 민물 산천 용신에도 또 기도하러 가고 가는 데가 많아요. 이제 신당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모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계시니까 저하고 이제 소통하는 거고. 기도처에 가는 길이 뭐 험한 길도 있을 거고 예. 가기 싫을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없었어요? 있죠. 뭐 간다고 날은 잡아놨는데 그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날 잡아놨나. 근데 갑자기 막 비가 많이 온다든지 막 눈이 폭우가 와갖고 폭설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저도 인간인데 거기 가봤던 길이니까 이러면 진짜 이번에 어떻게 하겠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야죠. 그럴 때는.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또 길이 험해도 신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만 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해우신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깨끗이 설거지한 옥수 그릇은 물기 한 점 남지 않도록 수건으로 일일이 닦아줍니다. 마치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제기를 열심히 닦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도 정성을 들이니 신령님도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잘 닦은 옥수 그릇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면 끝으로 주전자에 물을 담아 옥수 그릇에 새 물을 부어주고 정갈한 마음으로 기도에 들어가는 해우신당. 하루의 마무리는 늘 그랬듯 신령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집중하는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는 걸까요? 뭐를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뭐를 해주세요. 이거보다 우리 다 이제 핸드폰 쓰죠. 핸드폰 쓰다 보면 우리 배터리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충전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과 저와의 이제 원활하게. 반백의 나이를 넘긴 지금까지도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신의 길을 걷고 있는 해우신당. 그녀는 사람들에게 어떤 무당으로 남고 싶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것 같으면 좋은 무당이다 이 소리보다는 그래도 자기들 개개인마다 생각하고 또 추구하고 가는 목적이 다 틀리니까 관점이 틀리니까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기에서 진짜 충족이 되고 언제든지 저 무당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죠. 참 오래 걸어왔습니다. 때론 고되기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무당. 해우신당으로서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